페이지죠. 고전소설 38페이지. 민홍전. 저는 지금 박지원 소설을 계속 실어놓고 있는데, 그치? 만약에 비연계가 된다 그러면 고전소설에서 무조건 1순위는 박지원, 김만중이야. 알겠어? 그 중에서 출제하기가 제일 편한 애가 누구예요? 컴팩트하게 나오는 이 박지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민홍이라는 인물 가지고 쭉 이야기가 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민홍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리저리 둘러내지만 어느 것 하나 곡진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곡진이라는 건 매우 자세하고 간곡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없었으면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그는 달변가라 할 만하다. 에다 그럼 뭐가 돼? 민홍에 대한 인물된 평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는 달변가야. 그러면서 손님이, 여기 손님에다 세모 빵 쳐. 이 손님은 원래 고전소설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일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알겠어요? 보조적 인물입니다. 민홍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 통념에 빠져있는 인물이에요. 옹도 역시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한 것이 없다네. 나 형광펜으로 빵 밑줄 쳐야 되겠어요. 역설적 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홍전. 결국 뭐가 되는 거냐? 통념이 있고, 통념을 반박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민홍의 말이 되는 거죠. 곧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통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손님이 되는 거죠. 두려움은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 이외에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치? 일반 손님들의 태도야. 그런데 민홍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려움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 나 자신한테 있는 것이다. 내 오른눈은 용이 되고 왼눈은 범이 되며 혀 밑에는 도끼가 들었고 팔은 활처럼 휘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내 눈과 그치 혀와 팔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쓰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거야. 됐어? 깊이 잘 생각하면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겠으나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되놈이 되고 만다네 라고 해서 이 되놈은 이거 중국 사람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니?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좀 장황한 거 맞죠?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판이 있습니다. 풍자가 담겨있어요.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제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죽이거나 베어버릴 것이야. 뭐가? 범과 용과 범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도끼가, 그 다음에 뭐예요? 활이. 됐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쳐죽이거나, 잡아먹거나 물어뜯거나 쳐죽이거나 베어버리는 건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야. 결국 자기를 망치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성인은 사심, 사사로운 마음, 자기 개인의 마음을 극복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 그걸 우리가 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쳐. 성인은 사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극기 복례가 되는 거죠. 극기 복례. 뭔지 알지? 자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다, 예로 돌아가다. 됐어요? 그래서 사악함을 막아 진실된 자신을 보존한 것이니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다 미쳐.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은 적.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독이라고 해요. 성인은 남이 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있을 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자관에 함께 있을 때보다 독서실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더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네처럼 그치, 독서실에 있으면서 나 혼자 있으니까 핸드폰 계속 쳐보면서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소인이 되는 거야. 소인배. 소인배가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수십 가지 난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위트와 재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위트와 재치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 올리고 칭찬하는 반면 곁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했다. 에다 빵 밑줄 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기를 올리면서 남을 저절로 낮추게 되는 거니까 얘 뭐야? 풍자와 비판.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봐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옹의 성격이 간접 제시되어 있는 거죠. 아까 첫 줄은 직접 제시되어 있었죠. 근데 똑같은 거야. 풍자 해악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어디냐?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여기 누가에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해도에는 황충이 여기 충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뭐 한남충, 삼백충 뭐 이렇게 해서 충 계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 들끓어서 관에서 백성을 독려해서 잡아들이라고 야단입니다. 그랬더니 옹이 원래는 그러니까 황충 이런 애들은 이런 벌레들은 해충이니까 잡아들여야 된다가 뭐가 되는 거니? 통념이 되는 거죠. 황충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얘기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두려움은 뭐야? 자신을 경계함으로써 극기복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두 번째 통념입니다. 황충은 얘가 해충이야. 그치? 해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잡느냐? 근데 민홍은 어떻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벌레는 크기가 첫잠잔 누에보다도 작으며 색깔은 알록달록 그렇지? 털이 나 있어. 날아다니는 것을 명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파문들 지경이죠. 하니 옹이 말하기를 이런 작은 벌레들은 근심할 거리도 못 된다네. 내가 보기엔 여기다 밑줄 쳐야 돼. 종루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 이퀄 걔가 황충이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황충은 진짜 황충은 뭐예요? 인간이 곧 황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로 앞에서 살고 있는. 길이는 모두 칠척남치시고 머리는 까맣고 눈은 반짝거리고 입은 커서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인데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며 곡식이랑 곡식은 다 처먹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서 아직도 못 잡고 있네 라고 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인간에 대한 비판이죠. 풍자와 비판 하였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형광펜으로 비춰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이러한 벌레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야 여기서 지금 봐봐. 주위 사람들은 민홍의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 무지몽매함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무지몽매함이 이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이 작품 제일 중요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18세기 중반의 한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얘는 전체적으로는 일대기적 구성인데 여기다 잘 적어놔. 사파의 나열이야. 에피소드. 사파라는 건 에피소드를 말한다. 그치? 사파의 나열이에요. 사람들이 묻고 답하고 해서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니? 이 사파는 재담이 되는 거야. 재담. 재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사회 비판.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보시고 이 작품에서 하나 빨간색으로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이 작품의 시점은 고전소설인데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빨간색이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민홍전 뭐라고 임마? 시점이 고전소설은 원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나갈까요? 40번?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일화를 나열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내적 독백을 활용해 인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있죠? 그쵸?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작은 따옴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요약적 설명에다 밑줄치고 직접 제시. 전기적 요소. 박지원 소설은 전기적 요소가 없죠. 현실은 있는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쵸? 비현실이죠. 그 다음에 무슨 5번은 뭐 엄청 멋있는 말이네. 그냥 장면이 바뀌면서 외적 갈등이라는 건 외적 갈등은 뭐야? 나와 외부의 갈등이야. 알겠어? 사회의 갈등, 내적 갈등은 내 심리적 갈등이니까 이거 안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초 만에 풀 수 있죠. 민홍전이라는 거 얘기만으로도. 이해했어? 41번. 야, 그거 알아둬야 돼. 문학 공부를 선생님 막 이런 내용들 막 적어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있으면요.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는 작품이 3개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문학 랩타임 15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끊어야 돼. 대부분은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요. 아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처음 본 작품처럼 다시 봐.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아는 작품이면 진짜 자연스럽게 쭉쭉 진짜 경쾌하게 읽어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디테일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작품 나오면 정말 세부 독해를 다 해야 되죠. 그 차이야. 알겠어? 제가 9월 달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완성 책 다시 다 정리해서요. 여러분들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그거 또 디테일하게 다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1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습니다.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 올리고 칭찬하는 반면 곁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했다라고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고 풍자나 재치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이미 어떻게 되느니 야 우리 자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니?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홍은 어때요? 자각이 아니라 이미 쥐가 뛰어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치켜올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건 그러니까 뭐야? 자긍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입니다. 42번 전체 형광펜으로 빵 네모쳐야 돼. 우의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쳐야 되겠죠. 우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우의가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쵸? 우회는 간접적 말하기, 돌려 말하기. 우의는 뭐가 되는 거야? 비유, 비판. 알겠어요? 우의는 작가의 생각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요. 빗대요 라는 말 나오는 순간 끝났죠? 뭐예요 이게? 비유가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제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회. 그 소설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의적 수법 사용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42번에 그래서 이거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사람이 여기 손이죠. 어떻게 돼? 민홍한테 황충이 창궐했다라고 전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황충에 대한 자신의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의견을 드러내는 건 누구예요? 민홍의 역할이죠. 민홍이 하는 역할이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사람이 황충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비판. 아니죠? 됐습니까? 넘어가자. 김신선전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것도.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되니?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혼자서 독학해서 한문을 터득한 인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구어체에 가까운 문장을 구사해. 알겠어? 그리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길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국어를 해서 먹고 이랬던 사람이야. 알겠어?
그리고 연말에는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사회에서 자기 능력은 뛰어난데 사회적 제약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좀 앓았어. 알겠어?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다녀요? 신선을 찾아다닙니다. 그 신선이 뭐 해준대?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김신선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의 이름은 홍기. 나이 16살 때에 장가들어서 한번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는 벽곡을 하여 면벽 자선을 수년간 하더니 벽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도 안 먹고 뭐예요? 벽 보고 앉아서 그걸 뭐라 그러냐? 벽 보고 이렇게 앉아갖고 좌선 뭔지 알겠어? 벽만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하더니 두해 만에 몸이 벼란간 가벼워져서 점점 뭐가 되는 거니? 신선에 가까워지는. 국내 이름난 산들을 두루 찾아 논이면서 늘 한숨에 수백 리를 달리고는 해가 이르고 늦음을 따졌다라고 돼 있어. 빨리 거기다 밑줄쳐야지. 여기 김신선은 가로 열고 해가 이름을 따졌다 에다 가로 닫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김홍기의 비범함이 간접 제시돼 있어. 5해 만에 신을 그치? 한 번 바꿔 신었으며 험한 곳을 만나면 거의 날아다녔다는 뜻이야. 걸음이 더 빨라졌어요. 그가 언젠가 말하기를 옷을 걷고 물을 건너거나 달리는 배를 타면 오히려 내 걸음이 늦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나는 진짜 이제 뭐가 돼? 축지가 가능해졌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그치? 싫어하지 않았다. 빨리 거기다 밑주셔야 현실 비판하고 있어. 원래 손님이 오는 걸 그치? 되게 반겨야 되는데 이제 인정 X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의 풍속에 인정이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겨울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데? 추위도 타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 내가 에다 형광펜으로 빡 밑쳐야 되겠죠. 1인칭 관찰자야.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선생의 방귀가 가끔 기이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더욱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김신선은 졸라 빨리 다니면서 공중부양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 병도 낫게 해줘요.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요즘에도 막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 눈을 바라봐봐. 자,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선생과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내 눈을 쳐다봐. 자, 윤생과 신생을 시켜 남들 몰래 서울 안에서 그를 찾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찾지 못했다. 나 형광펜으로 비춰. 이게 이 작품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원래 양반들이 꿈이 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알잖아요. 그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이 양반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 신선, 우화등선. 그러니까 신선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니 그게 삶의 목표라는데 자기가 막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어? 친구들 시켜보고 막 별군데를 다 찾아봤지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려는 게 그 의도예요. 열흘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건 뭐야? 신선은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양반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는 건 세상에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 그래서 윤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됐어? 졸라 길게 말했지만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 그래서 그 집들을 두루 찾아다 보았지만 어느 집에도 없었습니다. 됐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무지개 찾는 소년에 관한 설화랑 좀 똑같죠? 무지개의 끝이 궁금해서 무지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서 무지개를 따라서 쭉 걸어갔더니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인이 되었다는 뭐 그런 설화가 있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애들은 동화라는 걸 읽는단다. 알겠지? 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 집집마다 이게 외파는 아줌마가 그치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집에다가 이제 막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사다 놓으면 좀 이따가 다시 조카 태어나면 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나는 일찍이 야 여기 요거 좀 쫙 밑줄 쳐봐. 윤생이 힘들어 찾지 않았다고 의심한 적도 있었다라는 건 처음에 자기도 어떻게 돼? 신선의 존재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지금 막 찾으러 다녔다고 하지만 노력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러나 신생도 수십 집을 찾아보았으나 모두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구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얻게 됐죠. 맨 마지막. 어떤 사람은 선이란 산에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탈속적 태도,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선이다. 신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봐봐. 이거 선자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자로 이 선이 뭐예요? 이게 사람인을 의미해요. 사람인변. 그 다음에 너네가 사람 알잖아.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매산자 되는 거죠. 산에 있는 사람이 선이란 선선케 가벼이 공중으로 들려오른다는 뜻이니만큼 벽곡하는 자라도 반드시 신선은 아닐 것이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 우르리 뜻을 얻지 못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라는 자는. 알겠어요?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게 결론이 되는 거야. 작가의 결론이 되는 거야.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하면 이건 줄거리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가 점프했는데 읽기 귀찮아서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죠. 나는 김홍기를 찾지 못하여 실망했으나 사람들로부터 그가 금강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다는데 금강산에 그치? 들어간 건 그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강산에 들어간 적이 없죠. 됐습니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금강산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우울증 고치려고 하는데 그치? 그를 찾지 못하자 실망하고 가을에 단발령에 올라서 금강산을 보고 들어가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여기 단발령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듬해 가을에 내가 동쪽 바닷가에서 놀다가 페이지 저 오른쪽 페이지잖아. 거기 끝에서 두 번째 줄 올라가서 금강산을 바라보았다. 근데 졸라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선이라는 건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김홍기를 찾으려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44번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었는데 국내 아름다운 산들을 두루 찾아 논이면서 슬래시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걸로 실은 이걸로 우울증을 극복한 거죠. 그렇지? 그 다음 인간의 삶 그래서 이게 바로 신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늘 한숨에 수백 리를 달리고는 슬래시 그러면 홍기가 졸라 대단한 능력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3번 옷을 걷고 물을 건너는 달리는 배를 늦어진다고 한 것은 지문이 그대로 직접 인용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구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능력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비범한 능력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45번에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봐봐. 3번은 이 C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윤생이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 같진 않으니까 신생한테도 물어봤는데 신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노력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찾았는데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건 졸라 허구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시조가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습니다. 가나는 묶어놓고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 그런데 자 황진이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야 되겠죠. 황진이는 기생이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그래서 표현 기교 물어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한 허리를 잘라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관적 변형이야. 그리고 다시 적어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을 잘라낼 수 있는 사물로 만들었습니다. 한 허리 잘라내서 춘풍, 봄, 이불 아래 서리서리에다 밑추셔야 되겠죠. 음성상징어, 리듬감 높여주죠. 생동감 높여주죠. 넣었다가 어로님에다 밑줄 쳐야 되겠어요. 이 어로님은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뭐가 되는 거니? 꽁꽁언님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지만 정을 나누는 님,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동짓달 기나긴 밤. 그러나 님이 오면 그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렇죠? 일종의 뭐가 되는 연정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관적 변형이 일어나네요. 춘산에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건듯에서는 잠깐 불고 간 곳이 없구나. 적은덧 잠깐이라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이고 불게 하고 싶다.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비유법 사용되어 있지만 이거 바로 뭐예요? 흰머리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늙음 녹여볼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가 돼?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바로 뭐예요? 탄로가가 되는 거죠. 탄로가. 다는 사설시조예요. 야, 평시조는 3장 6구가 되지만 사설시조는 어떻게 돼요? 중장이 졸라 길어져요. 그쵸? 중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장에서 표현상 특징들 확인하셔야 돼요.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빨리 적어놔. AABA 구조. AABA 구조예요. 고모장지부터 해서 쭉 해서 크나큰 장도리까지 가로 닫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열거법. 열거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작가가 진짜 서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니네 이거 한번 봐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암정이, 돌적이 이거 다 뭐예요? 장도리까지 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문을 만드는 도구들을 얘기해. 못하고 장도리는 뭔지 알지? 야, 망치하고 장도리 차이를 알아요? 그치? 이렇게 뒤에 이렇게 토끼 귀 있는 애가 장도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양반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아, 그래서 이거 작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뚝딱에다 밑주치면 이 뚝딱이 또 뭐가 되니? 이 자식아? 음성상징어 되죠.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는 점층이네요. 그쵸? 창내고자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 딱은 하. 추임새 아니야. 이 하는. 그쵸? 이거 너무 답답할 때면 열었다 닫았다 할까? 보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다는 거기다 적어놔. 답답함의 이유 X. 답답함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됐지? 근데 맨날 선택지에서 뭐 사랑을 님을 읽고 뭐 졸라 답답해한다든지 뭐 이런 개소리들 나오거든요. 다 X야. 알겠어? 다 X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조 정리해봅시다. 시조. 자, 평시조가 있어요. 평시조 어떻게 된다 그랬지? 3장 6구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빨간색 쓱쓱. 왜 빨간색 이렇게 했었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제. 그리고 얘가 시적 상황이 되죠. 얘가 시적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연시조. 연시조는 어떻게 됩니까?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연시조는 너무 좋은 게 뭐가 있지? 제목. 보통 제목이 주요 소재거나 주제가 되죠. 그리고 연시조는 하나의 제목 아래 쭉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주제가 유사하죠.
주제가 유사하다. 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어떻게 됩니까? 초장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뭐가 길어지는 거야? 중장이 졸라 길어져요. 중장이 막 길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종장 이렇게 나오죠. 얘가 시적 상황이고 답답함이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는 요 부분에 표현법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표현법 and 발상법. 그 다음이 얘가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게 뭐예요? 시조는 그냥 종장이 주제예요. 알겠어요? 종장 잘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에는 동지, 겨울, 춘풍이면 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는 뭐가 돼? 춘산, 봄 이렇게 나와 있죠.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 나타나 있네요. 4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기 참고해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다 형광펜으로 다 네모처럼. 그러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면 극복의 대상, 상황 설정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가 있어요. 답은 이거 몇 번? 3번이 되겠죠. 바람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완전 플러스죠. 됐습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기를 참고해서 다를 읽은 학생 반응. 평시조, 죄송합니다. 평시조에 비해서 사설시조 구별하고 있죠. 요거 보기를 형광펜으로 빡 네모쳐.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된다고? 중장이죠. 중장. 그리고 감정이 직접적 표출일 때는 감정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 감정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 답은 이거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학선생전은요. 이춘풍전 뭐 이런 것들 좀 정어놔. 뭐가 되는 거야? 남편보다 아내가 더 현명해요. 알겠죠? 아내의 지혜로 남편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아니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현명해.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온달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홍계월전. 그 다음에 그렇지? 이춘풍전. 이렇게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아내가 남편을 되게 높은 지위까지 올려주죠. 그래서 이거 온달전하고 연결하시면 더 가깝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그리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49번에 문제만 풀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죠. 인물 간의 대화와 행적에 대한 평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쵸? 그래서 아내가 졸라 똑똑해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축혀 올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풍자입니다. 답은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상이 지아비의 평생의 의문처럼 물어보는 건 지아비의 행실을 품고가 아니, 의심을 품고가 아니죠. 재상조차도 속아요. 알겠어? 재상조차도 속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번의 답은 4번. 51번 A에 대한 이해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 됐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산 구곡가의 별표 이렇게. 그리고 컴퍼에서 VS에서 누구? 이황의 도산 12곡. 도산 12곡. 이황의 도산 12곡 같이 연결해. 고산 구곡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한자 중심이에요. 빨리 고산 구곡가는 한자 중심의 관념적이에요. 됐어? 이황의 도산 12곡은 우리말 위주. 구체적이에요. 고산 구곡가 이임나 이거 연시조예요. 고산 구곡에 가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가지입니다. 고산구곡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속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산구곡은 진리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산구곡담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내가 터를 잡아서 집을 지으니 번님네들이 다 오는구나. 그래서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를 배우느라. 경치 좋은 데서 뭐 한다고?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 밑줄 임마.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학문의 의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형식상으로 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일곡은 어디냐? 관암에 해 비친다. 들판에 안개 거치니 먼 산이 그림처럼 보이는구나. 송간에 술동이를 놓고 풍류적 자세. 벗 오는 양 본다. 그래서 벗이 오는 게 아니라 벗이 오는 것처럼 자기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연이 그만큼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친화, 풍류적 자세. 빨리 적어놔. 자연 친화, 풍류적 자세. 삼수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빵 쳐야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곡이 어디냐? 화암에 봄이 가득하구나. 벽파에 꽃을 띄워서 푸른 물에 꽃을 띄워서 야외에 보내더라.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도연명의 도화원기. 그래서 자기 혼자 알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야. 사람이 얘다 세모쳐.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고산구곡의 구곡담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고 이면적으로 학자들을 말해. 승지는 고산구곡담을 평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거 뭐가 돼요? 진리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진리를 잘 모르니 내가 알게 안 들었더니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친화. 너무 재밌어서 좋아 죽겠어요. 육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끔찍하네요. 오곡은 어디 있냐? 은병이, 여기서 병은 병풍을 말해. 숨은 병풍이 보기도 좋구나. 그러게 여기서 은병은 비유에 은유예요. 알겠어요? 자연 풍경을 병풍처럼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세운 집은 깨끗함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강학, 학문을 강의하고, 됐어요? 그럼 강학은 바로 뭐가 돼? 학문의 정진이죠. 하면서 영월 음풍, 달을 노래하며 바람을 읊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연 친화가 되네요. 이해했어요?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고산구곡담에 와서. 육수는 그러니까 학문 플러스 자연 친화가 같이 있는 곳이야. 됐나? 그 다음에 나머지 막 즐기다가 십수에다 형광펜으로 빵 밑추칩니다. 30살에 대학 가는 건가요? 군대 갔다 오면 32살 정도 되겠네요. 그쵸? 중간에 학비를 엄마가 안 주고 아빠가 안 줘서 알바까지 하면 35 정도면 그쵸? 십수 되겠네요. 그쵸? 자,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의 해가전. 기암괴서, 그치? 원래는 이거 아름다운 바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가 돼?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 눈 속에 묻혀있구나. 눈은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풍경으로만 이야기하면 플러스인데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그치? 그러나 실제로는 뭐가 돼? 진리를 가리는 거야. 사람은 오지 않고, 여기 사람에다 세모빵 쳐. 그럼 학자들이요.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날 학자들의 학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52번의 답은 몇 번? 이거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1곡에서는 아침, 8곡에서는 달밤. 그래서 1곡에서 8곡까지 하루의 시간의 흐름. 2곡에서는 봄, 9곡에서는 겨울로 가니까 어떻게 돼? 계절의 변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너무 섞여 있어, 근데. 나중에 도산 12곡 보면 알겠지만 되게 딱 구성상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전 6곡, 후 6곡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막 섞어놨어. 5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 나와 있는데 이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의 묘미, 가로 열고 진리 이렇게도 적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진리라고 해석할 때는 뭐? 보기가 주어져야 돼. 지난번에 다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답은 이건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54번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4번 별표 쳐놓읍시다.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해석합니다. 고산구곡가는 단순히 자연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살 상황을 그렇지 담담히 풀어내고 있어. 또한 외경상 자연경관을 즐기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단순히 외모를 통한 즐거움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이는 자연 속에서 내재한 보편적 이치를 깨달은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율곡은 이러한 참된 즐거움이야말로 공부의 궁극적 목적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겠죠. 속세에 대한 미련에다가 X 쳐야 되겠죠. 속세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여기까지 해서